요리의 시작, 식재료. 우리는 식재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탐험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름하여 대한민국 식재료 탐험가들. 식재료의 탄생부터 몸에 좋은 의학 정보, 맛있는 요리까지 본격 요리 토크쇼 대식가들 시작합니다. 맛있는 요리의 시작, 그곳엔 건강한 식재료가 있습니다. 식재료 탐험을 떠나는 대식가들. 오늘도 대한민국의 귀한 식재료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스페셜 탐험가, 식재료 본연의 맛을 추구하는 류태한 셰프입니다. 대국민 식탐 퀴즈, 오늘의 주제가 뭘까? 시작해보겠습니다. 횡보공장. 초신인 줄 알았어요. 어젯밤에 약주하신 거 아니죠?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조선의 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랏빛 이것이 누런 닭보다 낫다. 가을에 이거는요, 황소가 밟아도 안 부서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밟혀봐야겠는데요. 한번 밟아줘야겠어요. 명나라 때는 이것을 먹기 위해 8개의 도구를 모은 완벽한 도구 세트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쉬운 힌트를 드리죠. 신구 선생님께서 광고에서 말씀하셨죠. 니들이 이 맛을 알아? 오늘의 탐험 식재료. 약간 힌트 나왔어요. 여기 보이네요, 보여. 네. 개입니다. 대식가들 오늘의 탐험 주제, 깊은 바닷속의 숨은 보물, 겨울 바다의 보약, 게입니다. 가을과 겨울 바다의 깊은 맛을 담은 게. 무서워요. 딱딱한 껍질 속에 뽀얀 속살을 가진 반전 매력의 소유자. 임금님께 올리려고 그러니까 왕의 수라상에 올랐다는 담백한 꽃게 요리부터 처치 곤란 게 껍데기로 만든 천연 조미료, 꽃게 오일과 파스타의 만남까지. 스튜디오를 음식 경매 현장으로 만든 류태한 셰프의 재료 분석. 거친 파도를 뚫고 바다에서 건져 올린 귀한 식재료 탐험. 채널 고정하시게. 이 개들이 저를 막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위협적이네요. 보면 좀 무섭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 요리를 좋아하면서도 싫어해요. 먹고는 싶은데 너무 번거로워. 그리고 이런 게 있죠. 드리는 노동에 비해서 사실 별로 입에 들어오는 게. 옛날 어르신들은 귀찮아서 이제 이거를 안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 밥상에 내기 전에 살을 발라가지고 요 게딱지 위에다가 살만 발라서 올려주셨죠. 저도 엄마가 네. 이렇게 늘 발라주셔가지고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귀찮아서 요즘에는 그냥 게맛살을 사서 먹어요. 정말 고명딸 답네요. 어렸을 때는 게에 대한 구조를 모르잖아요. 대충 먹다 버리니까 아까워서 발라줘요. 비싸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엄마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냥 아가들이 먹는 걸 보면 얼마나 내 힘들어도 네, 그게 좋은가요? 네. 손질부터 요리 완성까지 정성 없이는 먹기 힘든 식재료 게. 하지만 담백하고 시원한 맛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찾게 되는데요. 대식가들이 네티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게 요리 무엇인가요? 식탐 랭킹 4위, 추운 겨울에 더 생각나는 맛, 얼큰한 국물이 입맛을 당기는 꽃게탕. 3위는 싱싱한 게를 손질해 한국인의 힘 고추장으로 팍팍 무침, 매콤달콤한 게 양념 무침. 2위는 꽉 찬 속살 빼먹는 재미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고소한 맛, 게찜이 올랐고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게 요리 1위는 짭짤한 간장이 담백한 게살을 만나 이루는 맛의 하모니, 간장게장. 27.3%의 지지를 받으며 식탐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머머머머, 저 살 좀 봐. 간장게장 하면 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간장게장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간장게장은 간장에다가 게를 담궈서 만든 장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게장이라는 게 실제 참게 속에 들어있는 내장을 게장이라 불러요.
그래서 원래 안경찜은 참게는 요만하기 때문에 살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장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장이 오랫동안 이렇게 담그면요, 그게 쫀득쫀득해져요. 우리나라 간장은요, 달지 않잖아요. 소금하고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감칠맛과 짠맛만 있거든요. 그게 딱 녹아드니까 이게 정말 직선적이면서도 깊은 맛이 나요. 그래요. 네. 옛날 책에 보면은 네. 그 게장을 담을 때 이제 소금물이나 이제 간장을 붓기 전에 닭을 밑에다가 항아리에다 넣고서는 살아있는 게를 넣어서 며칠간을 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게가 무서워요. 그렇죠. 그 닭을 먹고서는요, 이제 이렇게 조금 좋아지면은 그때 이제 우리는 간장물을 붓는 거지요. 좀 잔인하기도 하다. 그래요. 무서워요. 유럽이나 미국 가면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크랩 케이크라고 있잖아요. 게살을 쫙 빼내가지고 그거 맛있죠. 네. 근데 제가 체리크랩, 체리크랩. 그다음 빼놓을 수 없는 게 스리랑카의 그 칠리 크랩. 그래 동남아 가면은 또 네. 양념 쫙 소프트 해가지고. 쉘. 그렇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껍질째 먹는 소프트 쉘 크랩. 게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영국에 제가 있을 때는 이제 브라운 크랩이라든지 그리고 뭐 호주에 있을 때는 스노우 크랩. 굉장히 얇아요. 네. 얇은데 색깔은 좀 하얀색이긴 한데 먹으면 정말 단맛이 나고 스리랑카의 머드 크랩 굉장히 유명하고. 머드 크랩. 네, 머드 크랩 같은 거 기억나는 게 그 시나몬 촬영을 하러 갔어요. 스리랑카에. 근데 내 배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서 배가 오더라고요. 근데 한 소년이 타고 있는데 게를 머드 크랩을 이렇게 들고서 이거 사라고. 그렇게 큰 거예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갔어요, 저희가. 사서 이제 거기서 이제 촬영을 다 마쳤더니 이제 그 촬영팀이 왔다고 이제 시나몬을 넣어서 요리를 딱 하시는데 딱 이제 스튜 같은 거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운탕이랑 너무 비슷한 거야, 맛이. 그래요. 야, 그래서 이게 맞아요. 대개는 입맛은 이렇게 통하는구나. 게를 찾아 떠난 식재료 탐험. 탐험가 정재훈 약사가 서해안에 떴습니다. 신진항은 어디에 있어요? 태안반도 쪽이죠? 태안. 네. 태안반도. 네. 역시 서해바다에. 우리나라는 서해 5도 인근과 해안 앞바다가 가장 큰 꽃게 어장입니다. 이 꽃게잡이라는 게 꽃게를 잡으러 나간 큰 배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봤던 배는 그 큰 배를 본 게 아니고 큰 배에서 게를 계속 잡아 놓으면 이제 그 배를 이제 거기에서 또 그 게를 싣고 오는 그 배를 기다리죠. 항구에서 바다로 4시간 이상을 나가야 꽃게를 잡는 꽃게 어장이 있는데요. 꽃게잡이 배들은 이곳에서 20일 정도를 머무르며 물때에 맞춰 통발을 내리고 거두기를 반복합니다. 그 먹이인 7, 8월. 꽃게가 겨울잠을 자는 1, 2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조업을 할 수 있죠. 요즘같이 찬바람이 부는 겨울엔 수개가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수개가 엄청 많이 잡혀요. 제철에 제철. 살이 야물다고 수개가. 육식 동물인 꽃게를 잡을 때는 미끼가 필요합니다. 비린내가 나는 청어, 멸치를 미끼통에 담아 통발에 넣어 바닷속에 내려두는데요. 꽃게잡이에는 통발 조업과 유자망 조업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지만 통발은 장기간 대량 조업이 가능하고 어획량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 번 나가면 한 12시간 정도 조업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12시간이나. 통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형으로 된 이 통이 있어요. 바닷속에다가 그걸 무려 한 8,000개 정도를 쭉 늘어놓고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꽃게가 겨울잠을 자기 위해 먼 바다로 나가기 직전인 12월은 생산자들이 가장 바쁘게 조업하는 시기인데요. 바다에서 막 끌어올린 게를 크기별로 1차 선별을 하고 운반선에 실어 육지로 보냅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신선한 꽃게가 소비자에게 가기까지는 스피드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육지로 배달된 꽃게는 또 한 번의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얼음물은 필수이고요. 2도 이하의 얼음물에 꽃게를 5분간 담가 기절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애들이 파닥파닥 하고 있으면 그러면 분류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음물에 담궜다가 5분 정도 담갔다가 탁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늘어놓은 게를 이 선별 분리하는 분들이 좀 힘들어요. 저도 이제 몇 번 갔다 왔는데 이분들이 거의 저기 인간 분류에 인간 분류기. 그러니까 우리 병아리 감별사 딱 보면 알잖아요. 저는 딱 하면 275g, 326g 딱 나와요.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따다다다닥. 네. 여기 보시면 이건 암꽃게. 잠깐만, 이건 암꽃게. 이거 수꽃게입니다. 이 다르네요, 여기가. 예. 배꼽처럼 좁깃한 게 수꽃게. 동그란 게 암꽃게입니다. 선별 분리할 때 이게 이제 암인지 순지 이것만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크기도 분류해야 되고 또 하나는 게 중에 이제 물개라고 들어보셨죠? 버스네. 허물버스네. 물렁이라고 하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게를 비롯한 모든 갑각류는 탈바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물을 벗어요. 이제 새로 껍질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많게는 한 절반 정도가 살이 아니고 물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개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그 살아있는 꽃게하고 같이 분리해서 판매하기에는 상품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물개를 따로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요, 물개인지 아니면 꽃게인지가 구분이 돼요. 실제로 이렇게 눌러보면 물렁물렁하게 들어가요. 저 예전에 이렇게 게 먹자 그리고 수산시장에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 톱밥에 정말 담아서 팔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가지고 와서 그거 버리고 이제 쪄서 먹고 그랬었는데 톱밥 꽃게라는 게 따로 있어요? 톱밥으로 된 데다 딱 넣어주면 톱밥을 모래로 착각을 해요. 모래로 착각을 해가지고 개들이 이게 모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오래 살아있는 거죠. 자기들이 원래 있던 환경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톱밥 안에 들어있으니까 24시간 동안 이제 살아있는 거죠. 궁중 요리 중에 네. 또 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게감정 있어요. 옛날 그 조리법에 그 부르는 거하고 조금 달라. 요새는 고추장찌개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해요. 근데 옛날에는 고추장찌개를 갖다가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러니까 일반 지금 백성들은 고추장찌개라고 찌개라고 했겠죠. 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채워가지고는 밀가루 풀어놓은 계란을 입혀가지고 딱 게 전을 하는 통게지요. 맛있겠다. 그것만 해도 정말로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요거를 임금님께 올리려고 그러니까 조금 따뜻하고 좀 국물이 있는 음식으로 어떻게 해드릴까? 그러니까 거기다 고추장 조금 풀고 된장 조금 풀어서 다시 한번 호루룩 끓여서 내면은 그게 게 게 감정이에요. 감정. 게 감정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게 감정 그럼요.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도구 있어요? 다? 있잖아 이거. 조선시대 왕의 수라상에 올랐던 고풍스런 꽃게 고추장찌개 게 감정. 고급스럽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었다는데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싱싱한 게를 준비해 게딱지를 떼고 살과 내장을 한데 모아둡니다. 살을 발라낸 껍질은 버리지 않고 생강, 후춧가루, 청주, 물과 끓여 육수를 내고 체에 거르는데요. 꽃게 육수에 고추장과 된장을 푼 다음 양념을 한 다진 소고기와 납작하게 썬 물을 넣고 끓입니다. 다진 소고기와 으깬 두부, 데친 숙주, 게살을 버무려 소를 만든 다음 깨끗하게 씻은 게딱지에 그대로 채워 넣는데요. 소를 채운 게딱지는 밀가루와 달걀 옷을 입힌 후 식용유를 두른 팬에 소를 넣은 부분이 바닥으로 가게 엎어 전 지지듯 노릇하게 익혀줍니다. 이렇게 구운 게딱지를 끓여둔 육수에 넣고 끓이면 조선시대 임금님이 드셨던 귀한 맛, 담백한 게살과 시원한 국물의 조화, 게 감정 완성입니다. 그러면은 게 감정을 게 감정, 게 고추장찌개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 가지 게 살과 고기, 두부 넣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드시기 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끓이지 말고 그냥 호로록 끓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역시 게는 발라줘야 돼요. 고드랍죠. 그냥 녹아요. 쓱 먹는 것처럼 네, 후룩 그냥 녹아버리네요.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게 색깔은 아까 이제 홍게 보셨었잖아요. 네. 홍게 색깔이에요. 원래. 이 베타 카로틴 같은 뭐 카로틴이라든지
하는 그런 류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파란색이 낄 때도 있고 이제 저게 요리를 하게 되면 단백질하고 이렇게 붙어있던 게 떨어지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왕이 된 기분입니다. 은은한 맛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식재료 탐험가 대식가들이 떠난 두 번째 탐험지는 강원도입니다. 항구에서 배들이 동시에 출발하는 모습이 마치 레이싱 경주를 보는 것 같은데요. 동해의 붉은 대게, 홍게를 찾아 떠납니다. 동트기 전까지 각자 그물을 내린 지점에 도착해야 하는데요. 대략 육지에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홍게는 꽃게와 달리 7, 8월 금어기만 빼고는 1년 내내 조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바다에서의 조각잠은 선원들에게 참 귀한 시간입니다. 탐험을 떠난 날은 높은 파도가 대식가들을 반겼는데요. 1년 내내 바다에서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이겨내는 선원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드디어 동해 바다에 해가 떠오르고 그나저나 도착 지점에 잘 찾아온 걸까요? 요 집비 프로타에 이제 입력을 다 해놓고 이제 전자장비에 입력을 다 해놓고 자동차 타고 내비게이션 찍어서 마을까지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드디어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붉은 대게가 보입니다. 동해안 홍게잡이는 연안 자망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홍게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해 두고 지나가는 홍게가 그물코에 걸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길고 긴 그물이 다 올라올 때까지 쉴 틈 없이 그물에 걸린 홍게를 빼내고 2, 3도 가량의 수조에 보관합니다. 붉은 대게는 지금 요 저기 어떤 보면 알지만 지금 1,300여 한 50m, 60m 됐다. 수심이 1,300한 50m. 한 2마일, 저 2.5마일 정도. 2km 조금 넘겠지. 동이틀 무렵부터 계속된 그물 올리기 작업. 올라오는 빨간 홍게를 보면 힘들어도 신이 납니다. 홍게는 냉동 보관을 하면 상품성이 떨어져서 잡은 그날 다 파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1초의 미련도 없이 귀한 홍게를 바다로 던져버리는 선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게 못 쓴 거예요? 저 조그만 거 저 배터리를 푸는 거는 안 녹이고 요 같은 거 녹이고 안 녹이 버리는 잡으면 안 돼.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암컷 홍게는 어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는 즉시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항구에 도착하면 이제 본격적인 홍게 분류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우리나라 홍게 어획량의 40%를 강원도가 차지하는 만큼 전국에서 몰려온 손님들로 분주합니다. 게의 무게와 수율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요. 여기 이제 300g, 300g 미만. 여기 이제 한 350서부터 이제 500g. 2000년 이후 꾸준히 생산량이 늘고 있는 홍게. 오늘 잡힌 홍게는 바로 오늘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에게 향합니다. 좋은 거를 고르려면은 껍질이 좀 단단한 거 이렇게 면져서 이렇게 면서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간 거 단단하면은 거의 살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직접 고를 수 있겠죠. 수심 1500m 깊은 바닷속 동해바다의 맛을 가득 품은 홍게. 그리고 빨간 보석처럼 빛나는 홍게를 찾아내는 생산자들. 자연이 주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산자인 노고가 더 감사하게 느껴진 홍게 탐험이었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탐험 대식가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게에 대한 알고 싶은 모든 진실을 파헤치는 이게 진실이게. 박수 쳐주세요. 게장과 감은 상극이다. 하나, 둘, 셋. 오! 전원 X. 경종의 독살설을 뒷받침하는 게장과 감. 과연 게장과 감은 상극의 식재료일까요? 그 16세기에 쓴 본초 강목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거는
그 동북아시아의 거의 모든 약재, 의학재의 아주 기준이 되는 책이었어요. 네. 여기에 보면요. 그 게장하고 감을 먹으면 건강한 사람이 보통으로 죽는 게 아니라 지병이 있는 사람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왜? 산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약간 과장된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X를 선택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게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인데 그렇죠. 만약에 감하고 같이 먹으면 소화가 좀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독살이 될 정도로 치명적이었을까?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상한 게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앓고 있는 감한테 좀 이렇게 좀 뒤집어 쓰는 게 아닌가. 감의 누명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렇게. 감이 유감이네요. 예. 저는 오늘 두 번째 이게 진실이게. 죽은 개는 먹어도 되나요? 맞으면 O, 틀리면 X. 잠깐만. 선생님, 네.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고민하는 건데 어. 이렇게 뿐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죽었는 게 문제지? 사실은 방금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주머니한테 이제 그럼 싸게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먹긴 했거든요. 아니 저는 이게 왜 이걸 들었냐면 사실은 걔는 잘 안 죽어요 생각보다. 강한 놈들이네요. 이게 톱밥 같은 거 넣으면 거기가 모래인 줄 알고 오랫동안 살아있고 그래서 안 죽는데 죽으면 문제가 뭐냐면 살이 급속도로 이렇게 쪼져들고 찔겨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건 이렇게 근거는 사와서 죽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죽은 것들 사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일단 예. 살아있는 거 사는 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또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산지에서 급속도로 영하 40도로 냉동을 시켜가지고 네. 아주 그 살이 꽉 찬 상태로 잘 보존이 된 걸 네. 이걸 이제 집에 있는 냉동실에 영하 20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다 놔뒀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서 변화가 좀 일어나요. 그래서 급속 냉동을 시킨 거를 장에서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을 때는 얼른 해동을 해서 그걸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낫지. 아 이거 냉동된 거니까 우리 집 냉동실에 넣어놓고 두고두고 먹어야지 이렇게 네.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1년 뒤에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까만 봉지에 넣어놨다가. 개는 죽는 순간부터 소화 효소들이 살을 녹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개를 먹는 게 가장 좋고 급속 냉동된 개를 사더라도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특별한 비교 실험을 네.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보통 요리를 우리가 게를 이제 쪄낸다고 하잖아요. 스팀으로 찌잖아요. 물 속에 넣지는 않거든요. 네. 물 속에 넣게 되면 그 물에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그냥 삶아서 이제 살을 발라서 한 거랑 그리고 게 껍질이 많이 남잖아요. 부피가 굉장히 많아요. 그다지 버리기도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오일에 같이 넣어가지고 향 자체를 인퓨징이라고 그러죠. 한번 추출을 해봤습니다. 게 껍질을 그냥 버렸던 주부님들은 주목. 게 껍질을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류태한 셰프의 특급 비법. 바다의 맛 듬뿍 담은 꽃게 기름 만들어 볼까요? 먼저 허브와 양파, 파, 마늘, 당근, 토마토 페이스트를 준비합니다. 카놀라유에 준비한 향미 채소를 넣고 볶아주는데요. 재료가 익을 때까지 볶은 뒤 소금, 후추 간을 하고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주면은 풍미도 좋아지고 색깔도 좀 빨간색이 돌아서 좀 먹음직스럽게 나옵니다. 껍질을 집어넣습니다. 오일의 주재료, 게살을 발라내고 남은 게 껍질. 온도는 지금 80도 맞춰놨고요. 한 2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게 껍질이 살짝 잠길 만큼 카놀라유를 붓고 색이 우러나도록 끓여줍니다. 이때 껍질을 부수듯이 눌러주면 게향이 빨리 올라오고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는데요. 약한 불로 2시간 동안 끓인 후 체에 걸러 오일만 따로 모아 식히면 끝! 게 오일은 상온에서 3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단한 조리로 어떤 요리에도 풍미를 더할 수 있는 꽃게 오일. 오늘 도전해보세요. 게오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뭐 참기름처럼 뭐 파 오일처럼 그냥 요리할 때 쓰면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새우 껍질 같은 거 이제 버리지 말고 뭐 국에 넣을 때 쓴다던가 아니면 살짝 그 겉을 구워가지고 오일에 같이 넣으면 주황색 빛에 아주 농축된 그런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맛있는 식탐 실험실.
똑같은 게를 수증기로 찔 때와 기름에 조리했을 때 맛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류태한 셰프의 실험 스팀 대 오일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5분만 삶아 볼게요. 그래서 게를 삶을 때는 이 배 쪽이 하늘을 향하게.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는 내장이 여기 다 쏟아져요. 그럼 이게 게 안에 있는 내장이에요. 일본에서는 이거 카니미소라고 해서 굉장히 이것도 일품으로 여기거든요. 절대 게 내장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껍질이 얇은 홍게는 찜솥에 넣고 수증기로 5분간 찝니다. 자, 하나는 오일에 삶아 볼 겁니다. 불과 이 살 속에서 나오는. 오일 조리는 셰프가 만든 꽃게 기름을 사용하는데요. 기름의 온도는 70도 이하로 홍게를 튀기지 않고 기름에 뭉근하게 끓이는 방식으로 조리했습니다. 같은 홍게, 다른 조리법. 맛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자, 다 삶아졌습니다. 게살 모양이 갖춰진 오일 조리법 대 게살 모양이 뭉개진 스팀 조리법. 비교해 볼까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은 이름은 대식가들인데 너무 소식하는 게 아닌가. 다음 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 거를 위해서 삶은 거 먼저, 찐 거 먼저 찐거 한번 먼저? 먹어보죠. 굉장히 이렇게 담백한 맛. 네. 어쩜 이렇게 달아요? 달아요. 단맛이. 양념도 안 했는데. 네. 그리고 기름에 익힌 거 네. 향 한번 맡아보고 드셔보실까요? 스팀에 찐 거는 단맛만 남아 있는데 역시 이제 그 기름에 조리를 한 거는요. 그 기름이 남아 있으면서 침이 계속 돌아요. 하나를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미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건 정말 이래서 식재료가 중요한 거고. 네. 그 같은 그죠? 식재료로도 방법에 따라 너무 다른 맛을 낸다는 게. 자, 그럼 다음은 네, 이제 배불리 좀 먹여주세요. 네, 배부르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진한 맛을 내서 게의 식감과 향, 그 모든 걸 다 살려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닷게 진한 맛이 한 그릇에 담긴 꽃게 오일 파스타. 해산물 조리의 달인 류태한 셰프가 준비한 재료 본색. 이제 게살로 만든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려면 우선 육수가 굉장히 맛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그 게살로 만든 육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스타 육수의 재료 당근과 양파를 큼지막하게 썰고 마늘 최대한 듬뿍 넣어줘야지 맛이 좋습니다. 손질한 채소에 꽃게 오일을 넣어 볶는데요. 채소에 꽃게 향이 배도록 낮은 온도에서 조리합니다. 까다가 남은 게 껍질, 그거 다시 활용해요. 네,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맛이 굉장히 많이 우러나옵니다. 저는 다리 쪽보다 몸통살을 많이 넣겠습니다. 그 안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전부 맛으로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국물 버리지 말고요. 먹는 게 없어. 나중에 먹을 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아버지께서 권유를 해서 저는 저 사실 요리를 억지로 시작한 스타일이고요. 너 때는 이제 뭔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그래서 지명이 있으셔. 그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사람만 되라 이랬었는데 그래서 육수가 끓는 동안 채소를 다시 볶는데요. 이게 자, 게오일입니다. 게오일. 네, 향이 올라옵니다. 뽀얀면서도 약간 하얀 그런 색이네요. 게향 가득한 육수가 완성됐습니다. 나는 조수하고 싶네, 도와드리고 싶네. 채소와 게 향이 살짝 어우러나면서 이거 자체도 아주 훌륭한 수프네. 네, 그냥 습이에요, 습. 불 넣습니다. 스톱. 이제 파스타 소스를 만들어 봐야죠. 채칼에 썬 양파와 당근을 육수에 넣고 끓여줍니다. 아까 게 내장 버리지 않았죠? 집어넣습니다. 진한 육수, 풍미를 더할 내장과 부드러운 생크림, 레몬즙을 넣고 끓여주는데요. 레몬즙을 넣어주면은 느끼한 맛이 좀 옆으로 퍼지거든요. 고소한 맛을 더하고 싶다면 버터를 넣어도 자, 좋습니다. 마지막에 오일 살짝 넣고 약간 넋이 빠져나가서 반쯤 향 때문에 이렇게. 저는 저 프렌치 스타일의 파스타이기 때문에 좀 이탈리안 느낌은 좀 다를 겁니다. 소스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미리 삶아둔 엔젤 헤어 파스타를 소스에 넣고 약한 불에서 달걀 노른자와 함께 비벼줍니다. 유태한 셰프의 노하우가 담긴 꽃게 오일 파스타. 그 맛 정말 궁금하다. 게살만 먹으면 금방. 자, 이거는 저 유셰프 레스토랑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이거는 3만 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야. 4만 원. 자, 안에는 5만 원. 7만 원. 좀 빼주세요. 그거 빼주세요. 재료가 자기 거 아니라고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바닷게의 진한 맛. 유태한 셰프의 재료 본색. 서해안의 꽃게와 동해안의 홍게가 어우러진 바닷맛의 결정판. 꽃게 오일 파스타 완성입니다. 완성됐습니다. 야, 오늘같이 대식가들의 눈빛이 그냥 희번득해가지고 그냥 막 지금. 정말 이거 긴장인데요. 게 오일 크림 파스타. 야. 일단 향의 풍미는 굉장히 강한데 맛도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적당히 짭조름한 것이 그리고 그 게살 씹히는 맛이 더해져서 저는 간접적인 표현을 써볼게요. 어느 책에 나온 구절인데 이걸 먹으니까 조금 이탈리아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요. 근데 아까 프렌치 스타일로 하셨다 그랬는데. 안티가 여기 있었구나. 게에 그 노르스르만 아까 내장 나중에 또 그것도 넣으셨잖아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 그것이 제일 남는데요. 사실 맛을 결정짓는 가장 큰 포인트가 아까 내장을 버리지 않고 여기다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구수한 맛이 나오고 길게 가- 내장 맛도 나오고 오히려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변주가 막 있는 것 같아요. 변주가. 여기 지금 당근이 들어있지 않나요? 당근 들어있습니다. 당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깜빡하게 만드는데요. 저는 이 당근을 마치 게 알을 먹는 데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착각하면서 먹어요. 이거는 게가 정말 온몸을 바치고 떠났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바다의 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생산자분들 그리고 게가 이 차가운 바다와 그 거친 파도를 잘 견뎌내고 또 우리에게 맛있는 아주 건강한 식재료로 식탁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춥잖아요. 뜨끈한 꽃게탕도 좋지만 오늘 먹어본 이런 파스타로 먹어보는 것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